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화 국내 바로 이하 예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대 4.13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거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담은 사회자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되며 녹화본은 선거법상 편집되지 않은 형태로 본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약을 해서 본부의 기사로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대담에서 후보자가 발언하는 흑색 선전,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책임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비방, 흑색 선전, 허위사실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당청객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회와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대담 순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와 사회자 질문, 그리고 후보자 답변, 후보자 마무리, 그 다음에 지지 발언 순입니다. 먼저 후보자 대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무심양면 지원해 주신 본부 서강현 회장과 편집 장로에 감사를 드리며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강현 회장이 오늘 다른 일정을 불참하신 관계로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신 소진호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고리 남양주의 후보자 초청 대담에 응해주신 윤호중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리시의 유권자를 위해서 성실하게 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잘 대담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는 고리시 4.13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시장에 모든 후보들에게 지난 27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 여부를 밝힌 후보들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 중이며 구리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백전종, 국회의원 후보 정경진 후보의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모시고 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윤호중 후보께서는 이번 4.13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정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리 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윤호중 후보입니다. 이렇게 구리넷의 대담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우리 구리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선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해온 별내선 사업, 그리고 착수에 이른 구리선 사업, 그리고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이러한 구리시의 앞으로 발전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매우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이 경제 실정,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하고 서민 생활이 나아져야 자영업도 잘 되고 또 구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리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편 또 진행되고 있는 구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해 주시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호중 그동안 약속을 지켜왔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이 일을 책임있고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후보님께서는 주요 공약과 그 외의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년의 임기를 통해서 별내선 사업을 이 착공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냥 착공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남양주로 이 빼앗겼던 노선을 다시 찾아왔고 도매시장 사거리에 지하철역을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별내선 사업과 관련해서 남은 것은 이 조기에 개통을 시킴으로써 우리 시민의 발노릇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이미 구리선 6호선 연장 사업은 신내동에서 별내선 도매시장 사거리역까지 연결해서 환승하는 사업으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낼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완성시켜야 됩니다.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를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GTX B 노선이 청량리까지밖에 안 와 있습니다. GTX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에 와야 할 이 사업이 청량리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GTX B 노선을 구리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약에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의 중단 없는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는 8년을 끌어온 사업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월드 디자인시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면 이미 착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부결된 것은 우리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의 반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하지 않고 이 다수가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퇴장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이전에 한 30분 전까지만 있었어도 표결이 이루어졌어도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투법의 개정이 이 사업, 그러니까 GWD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뒤에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투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투용자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냈고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외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왜 이 사업이 외투법 개정과 관련해서 마치 외투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사 그리고 구리시의 뜻이 그렇다고 하여서 저는 국회에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본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 외투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이 외투법의 개정을 추진해서 가결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3선 의원이고 중진 의원입니다. 당연히 힘도 세질 거고 그렇게 되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선택은 월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후보님은 월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접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에 대한 구리 시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입니다.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가 자족 기반을 갖춘 그런 자족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매우 기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온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이 결실을 맺어오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또다시 8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구리 월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행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은 서울시의 이 상수원 그 오염과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훨씬 더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완벽한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 생태 도시화하는 그런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윤호중은 이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 이 센터를 통해서 각국의 세계로부터 디자인 관련 이 기업인과 종사자들이 몰려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생태 도시로서 성공한 도시라는 그런 명망을 얻음으로써 우리 구리시에 세계 수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배우러 오는 그런 월드 디자인 시티로 만들고 싶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구리시의 랜드마크인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장자공원 확장 공사가 계획만 있을 뿐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주들은 보상 문제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려면 토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과 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수용은 장자모 호수공원 확장 공사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구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같은 것이 성공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금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장자원 호수공원 확장 공사에 투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디자인 시티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기업들의 세금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 세수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 확보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구리시 산호동이 뉴스테이 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제2의 갈매 보금자리가 돼가지고 그 3회 터전에 쫓겨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호동 주민들이 윤 후보님과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분들과 대화 이후에 면담 이후에 대책이 마련되셨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호동 주민들과의 이 대책 회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윤호중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뉴스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그 법 개정에 줄기차게 반대를 했었고, 물론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뉴스테이법이 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그린벨트 지금 45년째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수용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민간 기업, 민간 건설 기업들에게 주어서 임대 사업을, 임대 주택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을 민간 이 기업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테이 사업은 이 최소 약 7년 정도로 임대주택이 유지되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분양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7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뺏어서 민간 기업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뉴스테이법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우리 구리시 산호동에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산호동이 선정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구리시 갈매동이 5월 말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네. 역세권이면서도 서울과도 인접해 있고 별내 신도시와도 맞닿아 있어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갈매동을 위한 공약이나 아니면 향후에 당선되시게 되면은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겪게 되는 이 잘못인데요. 뭐냐면 아파트 먼저 지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시가 그 기능을 다하려면 아파트, 그러니까 살림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가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각종 교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말부터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학교만큼은 이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공공시설 그리고 갈매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에, 그러니까 갈매역과 별내역과 연계된 연계의 이 소통망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공대미 마을 지역과 담터 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낙후된 주거 시설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있을 뿐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와 더불어서 그 두 마을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부터 이 완비를 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토론회 때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상인들 쪽에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네. 질의를 해주셨던 거고 네. 또 물론 이번 질문은 국회의원 후보님께 질문 드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명을 해서 꼭 윤호중 의원님한테 물어봐 달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구리시의 자랑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위해 빠르게 현대화가 됐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 구리시장에 필요한 것은 현대화가 아니라 첨단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택배, 서비스 등이 시행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상인들도 기업형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안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현대화와 아울러서 그 상권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롯데 아울렛 구리점이 들어오면서 이 상생 협력 기금으로 약 10억 정도를 롯데 아울렛으로부터 확보해서 이 시장 상인회에 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이 아케이드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꽃길 쪽에 있는 그 구시민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시민회관 부지에 제2의 주차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타워가 주차장이 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2 주차 타워를 통해서 이제 그 여건을 또 확충해야 될 그런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작년 그 화재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이 구시장 건물입니다. 그 구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시가 시장 이 건물 소유주로부터 그 시장 건물을 모두 임대받아서 시의 계획하에 새로운 이 발전 계획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사회자께서 이 구리 전통시장의 첨단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구시장 건물을 그 첨단화의 이 본부로 활용을 하고 또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창업하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각종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 청년 기업들이 만드는 물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마치 그것이 어떤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이게 흡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시장이 지금 이제 경춘로 주변의 젊은이들의 거리인데요. 그것이 이제 더 안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전통시장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구리시 전통시장 주변과 꽃길리 시장은 구리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혼잡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 곳에는 주차타워가 국비와 도비로 설립이 되었지만 이보다 더 혼잡한 꽃길리 시장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통시장의 범위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를 놓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병이 생겼고 갈등마저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법이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시민회관 부지에 주차 타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점이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또 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이 지금 아케이트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그 우영극방 쪽 이 골목시장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동서약국에서 부부안요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 구리 전통시장에 이 의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지금 아케이트 있는 데에서 우영방 앞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더 확장을 시켜낸다면 그만큼 더 이 전통시장의 영역은 커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시장 건물 있는 곳에서 이제 보원장까지 이렇게 그 블록 전체가 구리 전통시장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별내선은 착공이 되었고 이제 6호선을 위해 후보님께서 노력 중이십니다. 네. 근데 그 지하철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인 동구동 주민들은 6호선의 연결보다는 현재 들어서는 별내선, 구리 도매시장역이 어디에 네. 역사가 들어서고 출입구가 어디로 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가칭 도매시장역 역사는 어디에 들어설 예정인지 그리고 변경 계획은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별내선은 작년에 착공을 했고 이미 이제 이 지하 작업구가 파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2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를 땡기면 2020년 말까지는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조기 개통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선 연장도 지금까지 예비 용역 예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한 것을 보면 한 0.8 정도밖에 그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0.9 이상으로 만들어서 사업에 착수시키는 데 대한 노하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선이 조금 멀어질 수 있으니까 별내선 역에 더 관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확실히 통과시켜서 임기 내에 6호선도 착공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사 그리고 역사에서 특히 그 도매시장 사거리의 이제 출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도매시장 사거리역이 아니라 동구릉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혹시 또 동구릉 앞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한진 해무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어울림 아파트, 금호 어울림 아파트나 이쪽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구릉 앞에까지 출구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출구는 도매시장 사거리에 네 곳 모두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1단지 쪽도 생기고 또 현대 홈타운 쪽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신건영 쪽에도 생기는 거고 성원 아파트 쪽에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가대라고 원일 아파트 쪽에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출구를 동구릉까지 뽑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하철 사업으로는 이 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 검토 결과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약 한 200m 이상
지하도가 그 전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지하도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군흥은 우리 세계 문화유산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역사 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매시장 사거리 역에서 동군흥까지 지하도를 만들 때 그 양 옆에 이 박물관과 그다음에 역사 체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선 시대의 왕실 장제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지하화해서 만들어 낸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 지하도가 그냥 우범지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품 관람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 역시 제 공약으로 주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네. 별내선 개통이 너무 늦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내선 그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 제가 어떤 탓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18대 국회에서 집권당에 너무 기대를 걸으셨다가 만들어진 재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대 국회 4년 동안 별내선 사업은 그야말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선마저 이 남양주로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최대한 이 짧은 시간 내에 우선 이 노선을 찾아왔고요. 또 역사도 추가를 시켰고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이에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진행되지 않던 것을 조율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60%에서 70%로 상향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많은 정부의 예산을 짧은 시간 내에 투입을 해서 조기에 개통시키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집권당 국회의원이 더 나을까 3선의 국회의원이 더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것도 뭐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없습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 윤호중을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이 별내선은 제가 이름을 붙이고 또 노선까지 긋고 여기까지 하나하나 고비고비 때마다 그 고비를 헤쳐나오면서 끌고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누구도 별내선은 윤호중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윤호중이다. 빨리 땡길 수 있는 사람도 윤호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리시에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 왕릉군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구리시 동군흥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다수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가 정치인들의 상반된 정치 노선과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인들 사이의 이견과 또 그것으로 이제 시정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일입니다. 마치 어느 시장님은 조선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구리시를 강조하셨고 또 어떤 시장님은 고구려의 기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군흥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그 순간 우리 구리시 안의 정치인들 사이의 이견이나 또는 시민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유적이고 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유적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동구릉은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조선 왕조의 왕릉군 중에 최대 왕릉군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 태조대왕의 건원릉이 우리 동구릉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릉을 그 관장하는 그 기관도 우리 이 동구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구릉을 이 조선 왕릉군을 이 개발할 때 가장 앞세워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부가 또 문화재청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 동구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적으로서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이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갈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네. 토평동 장자대로는 구리경찰서부터 직선 광폭도로입니다. 주말에는 차량 통행도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이곳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인라인, 자전거를 즐기고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전시회를 하는 문화의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토평지구가 입주되기 직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장자대로가 아니라 광개토대로였죠. 그 광개토대로의 차량을 막고 거기에서 시민 행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약 한 12,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장자대로를 그냥 차들만 다니는 길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그 시민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자대로를 활용한 그런 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이문환 저수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문환 이 저수지 옆을 이제 수변 공원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시청 앞 이 아차산길, 아차산로를 지화화해서 그래서 시청 광장과 이 이문환 저수지의 수변공원을 하나로 묶어낸다면 거기에 훌륭한 그러니까 시청 광장이 아닌 시민의 광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 역시도 시민들이 언제나 와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와 예술의 광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옆에 우리 구리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예술도 즐기고 또 문화도 즐기고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퍼포먼스와 또 그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리 남양주 통합이 지난해 후반기 불이 붙었다가 박기춘 의원과 박지정의 중도 하차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때의 남양주시의 한 후보는 구리 남양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구리 남양주 통합 문제에 대한 저의 그 원칙은 불변입니다. 이 구리 남양주 통합 문제는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논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이 추진하면서 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또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일면서 오히려 이 추진되어야 할 구리남양주 통합 작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보다 시민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양시의 시의회가 이제 그 시민들의 논의가 무르익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서 일종의 이 양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이 협의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그 안에서 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이후에 어떤 이 예산 배분 문제라든가 또는 각 이 기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 도시 간의 이견을 하나하나 좁혀나가고 그것이 좁혀져서 양 도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의 이 법률적인 이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먼저 논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한 저의 원칙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야권 연대를 제의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주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부에서 야권 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낡은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된 정치일수록 서로 타협하고 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조율해서 조정해서 또 이해가 다른 것을 조정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손잡고 힘을 합치는 것 이런 것이 결국 그 선진화된 정치입니다. 그런데 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야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말로만 싸우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서로 자기 것을 양보하고 또는 자기의 원칙을 양보해서 타협할 줄 아는 이런 정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문제는 이 양당 사이에 정말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이나 정치 가치 이런 가치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대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구리 남양주 지역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은 이제 후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중앙당의 불가방침이라든가 또는 후보의 어떤 고집스러운 단일화 반대 이런 것에 부딪혀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그러니까 구리남양주 시민연대 기구로부터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첫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의 대표 공약은 지하철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의 조기 개통 그리고 착공입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별내선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말도 중요합니다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10개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10개의 공약보다 하나의 실천, 하나라도 그 공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호중은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별내선 조기 개통시키겠습니다. 또 구리선 조기 착공시키겠습니다. 월드 디자인 시티 성공리에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뤄내서 우리 구리시가 자족적인 기반을 갖춘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과 후보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공학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 이 정치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학생운동을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인정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고, 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이 학계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경제 전문가로서 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제 살리려면 현재의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또 중산층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전환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구리시의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우리 구리시의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윤호중 후보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대담은 주식회사 대일냉동, 주식회사 도진건설, 주식회사 상대유통, 돌다리 코엔유 성형외과, ING건설, 음영시설 전문업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행복일하게, 강정섭 세무사, 구리농산물노예시장 선도수산, KT 구리지사 구리남양준의 편집 자문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3일 구리시의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자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찢는 유권자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4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오민석 카메라 홍선호 보도기사 기록의 이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